다음에 네 번째로 석유가 안정화됐어요. 미국의 셰일 혁명 이전에는 이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이 지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야. 맞아. 이번에 그렇게 발표했죠. 얼마 전에. 그럼 이제 석유값 한 100불 찍어요. 미국이 또 그 시리아 영토였었는데 이스라엘이 점령한 다음에 몇십 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게 지역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네. 그 가자 골란고원. 그러면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영토로 이제 우리 미국은 간주하겠어. 옛날 같으면 이제 100불에서 또 한 50불 더 올라서 150불 찍어요. 그다음 미국이 이란과 이렇게 맺었던 그 다자간 핵 협정이 문제가 많네. 우리 이거 탈퇴할 거야. 그래서 이란과 미국 사이가 벌어져도 할 수 없지. 옛날 같으면 이것 때문에 이제 150불 찍었던 게 200불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 최대의 그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석유 수출 못하게 다 생션 걸고 있고 다 막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제 200불 찍은 게 250불 찍어야 돼요. 즉 지금 석유 가격 별로 안 올랐거든요. 50불대거든요. 그 서부 중진류 기준,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 옛날 같으면요 이거 250불 찍고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이 해왔던 그런 일련의 조치들,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치, 이란에 대한 조치,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한 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거. 이런 조치들은요 옛날 같으면 이것 때문에 플러스 200달러 올랐어야 됩니다. 지금 안 오르잖아요. 석유가 안정화된 거예요. 그런데 자 석유가 안정화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자 요 마이크 있잖아요. 요 선 이거 다 유화로 만들죠. 유화 석유. 여기 이제 넥타이 여기에도 이제 폴리머 섬유가 들어있겠죠. 여기 와샤스 폴리머 섬유 좀 포함되어 있었겠죠. 여기 저 안경 요 코받침 뭐 요런데 여기에도 폴리머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이 뒤편에 이 퍼런 거 방음제 폴리머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서 보시는 지금 이 테레비 이거 다 유화 플라스틱 뭐 이런 거죠 전부.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석유 관련된 석유화학 관련된 걸 싹 뺀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빨가벗고 앉아서 있어야 되고요. 다행히 방송을 못하게 됩니다. 방송이 안 나가죠. 그것도 카메라도 다 플라스틱 들어있고 뭐 석유에서 보면 뭔가 들어있으니까. 이 줄도 HDMI 케이블 무슨 줄도 전부 석유에서 뽑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석유는 저희들한테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건 석유 화학 때문에 석유에서 추출되는 폴리머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온갖 종류의 물건을 저희가 입고 바르고 쓰고 뭐 별걸 다 해요. 먹고. 석유는 저희 생활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이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옛날에. 그게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보세요. 노동이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다. 소통이 개인화돼서 진실에 수렴하고 공동체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시장이 지구화됨으로써 군사력은 보조적 수단이고 경제 제재가 핵심적 무기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 석유가 안정화됨으로써 이제 누구나 예측 가능한 안정적 가격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게 문명이 꼬라박히던 현대 문명이 한 개인을 그러니까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만들던 그 추세가 거꾸로 뒤집혀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오래 사십시오. 앞으로 사회는 세상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보수화될 겁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자 이렇게 현대 문명이 바뀌는데 그 첨단의 그 맨 앞장선 데가 미국이고 제일 힘이 강한 데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치에 있어서 보수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수혁명이 일어나니까 미중전쟁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객이니까. 2017년 12월에 발표된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그러니까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이미 미중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 트럼프 유엔 연설, 거기서 세계 질서의 변경과 미중전쟁에 대해서 다시 선언합니다. 2018년 10월에 펜스 연설, 여기서 미중전쟁의 블루프린트가 제시됩니다. 따라서 미국 이 현대문명의 이 강화 현상, 현대문명의 부활 현상, 이게 문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해체되다가 개인을 해체시키다가 그러니까 원자로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 무도덕한 원자로 개인을 해체시키던 현대문명이 이제 통합의 방향으로 변곡점을 지났다고 얘기해. 2010년대에 지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됐고 현대문명의 변곡점 통과. 그 다음에 그것에 바탕을 해서 미국의 정치의 보수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바탕에서 미중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운에 힘입어서 홍콩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깡통진보한테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홍콩 사람들 지지하려고 그래? 오케이. 그 사람들이 왜 들고 일어났는지 고민해봐라. 왜 하필이면 지금 들고 일어났는지 고민해봐라. 왜 그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시위하는지 고민해봐라. 왜 그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를 표명하는지 고민해봐라. 그냥 앞만 보고 우리도 자유 좋아, 우리도 민주 좋아. 그러니까 홍콩 자유 지지, 홍콩 민주 지지. 속꿉장난하지 마시고 제대로 고민들 하시라고. 그 속꿉장난하다가 또 뒤돌아서면 또 친북 종북도 저기 같이 어울려서 다니려고 그러지 당신들. 자, 그런 의미에서 홍콩 자유를 지지하는 깡통 좌파 나아갈 길 뭐겠냐. 그거 고민한 다음에 그거 고민한다는 게 바로 반중을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왜 반중인지를 고민해라 이거야. 홍콩이 왜 반중인지. 그걸 반중을 화끈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도출되는 거 아니에요. 반북까지 가야지 화끈한. 왜? 홍콩 사람 자유지지한다며. 근데 저기 휴전선 넘어 동포의 절반은 홍콩보다 수천만 배 더 악독한 현세의 지옥 속에 살고 있네. 그럼 당연히 김일성 영생교 규탄하고 그거 좋아서 못 살아갖고 요번에 그 탈북자를 갖다가 북으로 비밀리에 쉬쉬하면서 강제 북송해서 죽게 만든 문재인 586의 탈북자 살인 사건을 규탄해야지. 유엔 인권이 그 조사한다는 거 아니오. 이 문재인 586의 탈북자 살인 사건 저 배 이제 끌고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 모습이거든. 저기 이제 탔던 탈북자 2명이 이제 죽음의 길로 이제 내몰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북한은 유엔이 공인한 반인류 범죄 집단이에요. 그럼 거기로 사람을 보냈다라는 얘기는 유엔이 규정한 반인류 범죄의 공범이란 소리예요. 문재인 씨, 또 서훈 씨, 누구야? 정 국방장관?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저희 JSA의 중령까지 당신들 이제 저기 반인류 범죄 기소당할 거요. 기대하고 계셔도 돼. 영치금 많이 만들어 놓으셔. 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PC 좌파 성향, PC 리버럴 성향, 이 사람들이 일부라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실 내심 희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에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단국대 그 기생충학 교수 서민 씨, 이 사람 뭐 문재인 깡통좌파 쪽을 이렇게 옹호하는 글 많이 썼던 사람인데 반일 히스테리 때부터 입장이 확 바뀌어갖고 나 친일파다 라고 칼럼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바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하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린 사진이에요. 저게 제가 잘못했슈. 일종의 패러디죠. 저런 사진 합성해서 자기가 올렸다고요. 나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근데 글을 보면
제 식으로 번안을 하자면 야 내가 생각해서 입 바른 소리 했는데 니들이 내 인생 보태준 거 있냐? 그 얘기예요. 실은. 상대방 문바들을 조롱하는 저런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아주 소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요새. 그다음에 조국 터졌을 때는 문바는 도움이 안 된다. 저렇게 조국 그 변호하는데 아주 앞장서고 있는 이런 문바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제 저쪽 진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시 또 제가 그 세뇌 탈출에서 말한 적이 있지만 이 그 문화 영화 비평하던 젊은이 있죠. 허지웅. 이 젊은이가 요새 이 젊은 평론가가 저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그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촌철살인을 한다고. 그러니까 젊은 진중권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제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냐고요. 저 정도로 머리 돌아가고 저 정도로 그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왜 저 진영을 편을 들어서 저렇게 촌철살인으로 우리들을 핍박을 하고 진실을 땅에 묻는 그 앞장선 그 돌격대 역할을 하냐. 그래갖고 제가 허지웅 씨 굉장히 얄밉게 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는지 자기 페이스북인가 인스타그램에 잠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이 아니라 이런 그 메시지를 올렸다가 아마 사방에서 전화 오니까 내렸겠죠. 그러나 그 메시지 자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음미해 볼 만합니다. 한국의 386 세대의 유감이 많다. 저는 아무리 지독한 악플러도 이해할 수 있지만 윤리적 자본적 헤게모니를 모두 거머쥘 수 있었고 그래서 영원히 은퇴하지 않을 전 세계 유례 없는 한국의 386과 그의 팬들에 대해 유감이 많다. 병이 재발 없이 계속 살 수 있다면 젊은 세대의 본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나는 그게 너무 절실했었다. 그러나 386들은 사기만 쳤다. 386은 한국 역사상 최고의 꿀을 빨았으면서도 세상 피해자인 척하느라 부동산은 많이 챙겨놓고 이렇게 절절한 말을 쓰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개념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저들은 이런 사중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외곽은 바깥살집이에요. 이 바깥살집은 뭐냐? 패미, LGBT, 환경. 보통 이제 교수니 언론인이니 또 웬만한 법조인이니 웬만한 고급 공무원이니 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바깥살집. 여기서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번 그 동심원은 뭐냐? 골수 친북 햇볕이에요. 이게 여기에 이제 박원순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노당 성향, 박헌영 성향도 여기 들어가요. 이 사람들 친북 햇볕은 굉장히 옹호한다고요. 이건 굉장히 지능적 기회주의고요. 사실 제일 위험해요, 여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가가지고요. 누굴 만났는데 이게 간첩 같다. 그러면 인연을 더 깊게 안 가요. 무슨 돈 거래라든지 이런 걸 안 해요. 알거든. 이 바닥에 간첩이 있다는 거 아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몸조심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 지금 행안부 장관하는 누구죠? 저기 김부겸 장관이 이선실 아줌마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 대한민국에 난파된 바 있는 가장 최고위 간첩이죠. 근데 운동권 출신이니까 깊게 안 엮이죠. 그래서 액수도 작았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정도 액수는 그 정을 모르고 받을 수 있었던 그 정도 액수예요. 그래서 별 처벌 안 받고 빠져나갔죠. 아는 사람들은 얕다고요. 아는 사람들은 약아요. 그래서 간첩이 접근해 오면 더 이상 관계를 안 맺습니다. 그러나 스탠스는 아주 골수 친북 햇볕 스탠스를 가지죠. 왜냐? 그래야 출세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지능적으로 악질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거 골수 친북 햇볕은 안 하는데 이 간첩 가지고 제일 희롱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 김재하 대선배님입니다. 이 양반이 5.16이 터진 1961년도에 그때 그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남노당
가입을 했을 때 거기 보증인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의 친구. 친형은 대구 폭동 때 공산당이어서 죽었죠. 친형의 친구죠. 황 씨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지금 롯데호텔, 그 당시에 반도호텔 거기 묵으면서 이제 그 5.16 혁명의 최고 사령관인 박정희 대통령을 포섭하려고 시도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반도호텔에 있을 때 천문학적 돈을 다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 돈의 일부가 당시 서울 물리대에서 이제 그 고참 선배였던 이제 그 서울 물리대 다니고 있던 김지아 선배한테 들어온 거예요. 대선배님한테. 이 양반은 이제 감이 있거든. 이것이 수상한 돈이다. 돈 딱 받으니까 그때 이제 서울 물리대가 지금 연건동 캠퍼스입니다. 지금 마로니에 길 해화역 있는데 서울. 거기 앞에 이제 그 청요리집일 거예요. 중국집. 아마 진화춘쯤 되겠죠. 혹은 다른 집. 다 뭐 불러가지고 엄청난 음식을 사고 술 엄청나게 사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야, 내가 어디서 돈이 좀 생겼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간첩돈 같아. 야, 우리 다 같이 먹고 놀자.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거기 직구준 또 밝히는 후배들은 다 엮어가지고 색십지까지 다 보낸 거예요. 미아리. 이러면 이제 안 걸리지.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이걸 피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 햇볕 침묵하는 자들 중에 이 지능적인 자들은 이 냄새를 알기 때문에 간첩 라인에서 접근해 오면 그 다음에는 끊어요. 그래서 실제로 털었을 때 별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대공용이점은. 종북은 뭐냐? 제가 말하는 종북은 뭐냐? 정의가 간첩인지 알면서 그 정을 알면서 같이 어울리고 돈 받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밀봉을 받는다든지 혹은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는 그런 일은 안 하는 거죠. 이게 또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종북이에요. 저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또 저는 한 사람의 그 내밀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정보도 없기 때문에 누가 친북이고 누가 종북이고 누가 간첩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보고 정의하라 그러면 간첩. 그건 북한 간첩, 중국 간첩 있죠. 제일 안에 새빨갛죠. 그 다음에 종북, 곱 언저리로. 그 다음에 햇볕 침북. 그 다음에 고바깥의 외곽. 이 외곽이 저희한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외곽에 이제 제주 있고 아까 허지웅, 서민 뭐 이런 사람들 또 진중권 그 다음에 아주 순발력 있고 창의성이 있고 설득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외곽에 포진해 있다고요. 주로 외곽이 떨어져 나오면은 외곽이 떨어져 나올 때 이 사람들 회개하고 뭐 보수 우파로 안 떨어져 나와요. 제가 보기 이 사람들 떨어져 나올 때 대만식 PC 좌파로 떨어져 나오면 오케이. 그것까지만 해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즉 철저한 반중 반북 PC 리버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간첩은요. 요즘과 같이 미중 전쟁이 점점 더 가팔라지고 북한 급변 사태가 임박할수록 간첩은 마비 증세를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머리 받고 조용히 지내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을 내부적으로 많이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대충 저쪽 진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저쪽 진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옆에서 으쌰으쌰해서 바람 잡아서 저쪽 진영의 그 외곽 살집이 좀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걸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상상하다 보면 참 한심하게 생각돼서 이제 말하자면 한숨이 푹푹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깡통 진보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야당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야당 한번 보시죠. 자, 야당이 홍콩 저항에 대한 지지 성명 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야당이 미중 문명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 끝까지 철저히 가야 된다. 이런 지지 성명 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야당이 반일 히스테리 세뇌 뭐 죽창을 들자 사법주권 침해하지 마라 자판주권 침해하지 마라 저 그
뭐 에칭가스 수출 규제, 전략물질 수출 규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침탈이요,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히스테리 세뇌를 막 상대방에 전개했을 때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이 야, 나 친일파하고 말래. 너희들 그렇게 엉터리로 친일파를 규정하면. 이러고서 들이받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야당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치열한 저항을 준비한 바 있나요? 지금쯤 지소미아 파기 절대 안 된다. 라고 길거리에서 유인물 뿌리고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야당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을 그거 감수할 수밖에 없다. 우리 냉정해지자. 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아닙니다. 천만에. 자유한국당 성명 보면 과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과도하다 얘기하려면 기준을 내놔야지, 기준을. 산정 방식을 내놔. 산정 방식 안 내놓고 그냥 뭐 엿장수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과도해. 그러니까 과도하대. 가격 산정 방식을 내놔라 이거요. 이 산정 방식 때문에 과도하다. 과도하다라고 말하는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586 집단과 똑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혀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 방위비 한 모르겠어요. 새 예산 한 60조 정도 이상 넘어갈 것 같은데 60조 가지면 미국에서 달라는 6조 주고 54조 남아요. 그거 가지고 미군 용병 쓰자 이거예요. 저는. 한국군 다 없애라 이거예요. 한국군 봤잖아요. 이번에 탈북자를 북으로 강제 북송시키는 그러한 반인류 전체주의 사교 집단에 대한 살인 공범이 한국군이에요. 한국군 장교. 한국군 국방장관. 그런 군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미군 용병 쓰자 이거예요. 그 돈 갖고. 6조면 3만 명 쓰네. 60조면 30만 명 쓰겠네. 한국당이 이 주장해야지. 그거 과도하다라고 같이 손뼉 쳐줘. 그다음에 한국당의 공수처 게슈타포법에 대한 치열한 저항하고 있나요? 이거 저항하려면 국회의원 사표 다 쓰고 지금 나와 있어야 돼요. 안 하잖아. 왜 안 해? 예산 마지막까지 쪼물락거리고 싶거든. 자기 지역구 예산 다 챙기고 싶거든. 이번 임기 내 마지막 예산 장사 하고 싶거든. 안 하고 있잖아. 입으로만 나경원 뭐 어쩌고 만든다 그러고 뭐 검찰에 폭거라 그러고 뭐 저기 패트 그거 지금 그럴 때냐고. 행동으로 보여야지. 그 다음에 사기 탄핵을 덮고 가자라고 주장하고 있거나 혹은 아예 아닥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변별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에서 보면 이거 야당 맞아. 황교안 씨한테는 물을게. 이 꼬라지인데 뭐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마셔. 나 문재인 586 찍을 일 없어. 투표장 가면 절대 내부 총질 안 해. 그러나 당신들이 이 꼬라지란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꼬라지를 갖고 어떻게 내부 총질하지 마. 나를 중심으로 다 모여라. 당신이 지금 환생 김일성이요? 황교안 씨는 정말 황당한 게 정치권의 짬밥으로 보면요. 저만도 못해요. 저는 주변에서 옛날에 90년대부터 왔다 갔다 한 시절이 몇 년 있었어요. 정치권 개념으로 보면 이건 얼라의 핏덩이야. 얼굴마다 말하고 그래서 당 수습하라고 다들 뽑아줬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당 실세 당대표라고 다 내 앞에 줘서 이러면서 뭐 분열은 안 돼. 이게 무슨 어디서 뭘 배우신 건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깡통진보조차 홍콩 자유화를 지지하고 나서 물론 깡통진보 전체가 아니라 그 외곽 언저리 극히 일부예요. 저 시위 규모를 보면 뭐 30명, 40명 이렇다고요. 그런데 야당은 뭐 하냐 이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로 진정성을 인정하고 마음 밑바닥서부터 우러나서 지지하고 싶은 그러한 정치인, 그러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시점 현재. 또한 오늘 시점 현재 조중동과 같은 그런 빅미디어도 완전히 배신을 때리고 있고, 조선일보는 이제 반미 선전지가 됐잖아. 우리 자체 핵무장 할 테니까 미군 나가라 이러고 사설에서 짓고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미중전쟁 진행하고 있고 북한 해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럴 때는요. 우리 길 계속 가야 돼요. 묵묵하게. 그 우리 길이 뭐냐. 결국 자율적 개인, 우리 자유시민이 자율적 개인으로서 자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냐 이게 자치 역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히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별 자율적 개인, 자유시민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냐. 이거 한 선거구예요. 열심히 활동하는 분 서너 분 모이면은 한 100명짜리 조직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문자로 010-3330-114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포맷을 바꿔봐서 이렇게 한번 포맷을 바꿔봐서 모셔봤습니다. 또 이게 또 좋을 것 같으면 몇 번 더 이렇게 해보죠. 뭐 죄송합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인간 바로타가 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